안녕하십니까, 무수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진을 찍는 순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은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작가님들 뿐만 아니라 사실 작가님들이 보셔도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딱 한 명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팀장이 봤으면 좋겠다. 사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좀 정리를 해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무언가를 우리가 찍어야 한다면 첫 번째, 구도를 결정을 해야겠죠. 자, 구도라는 부분은 우리가 후반 작업에서 절대로 만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트리밍은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찍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쓰고 싶어요. 그럼 이 부분 잘라내면 됩니다. 그거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이렇게 찍었는데 이걸 평면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체를 평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체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 이제 Z축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평면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평면이 보이는 곳에 가서 찍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카메라를 움직여서 이게 평면이 보이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위치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평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도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도를 어떻게 맞춰야 좋은 사진이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도는 사진 작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도를 찾아서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우시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찾아보시면서 그 많은 상황을 겪어 가셔야지만 좋은 구도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도를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입체 3D 공간을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2차원으로 만드는 작업에서 이 2차원도 약간의 3차원처럼 보이게끔 찍으려고 해요. 그 방법이 심도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무슨 사물을 걸어서 인포커스를 넣는다거나 심도를 이용해서 아웃포커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기록은 하지만 그 2차원도 마치 3차원으로 보이게끔 그런 착각을 주게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3차원 공간에 있는 나로부터 배경까지 그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물체 중에 어떤 물체에 포커스를 줘서 그것이 주인공이 될 것인지, 이 사진의 주제가 될 것인지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 사진의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초점을 여기다 줄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여기다 줘보고 저기다 줘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심도가 중요한 상황이다. 나는 지금 여기다가 저로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문 실장만 잘 보이게 찍고 싶어요. 이 앞과 뒤는 다 날리고 싶어. 그러면 조리개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심도보다는 움직임을 고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만약에 문 실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문 실장을 찍어야 되는데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찍어야 할 것입니다. 심도보다는. 그러면 심도를 깊게 가져가면서 문 실장도 고정하고 싶어. 깔끔하게. 근데 여기 빛이 없어. 그러면 감도를 올려야 될 것이고, 그래도 안 될 거면 조리개를 열어야 하니까 심도를 포기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셔터 스피드를 몇 초를 가져갈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일반적인 움직임, 사람이 강연이나 그냥 얘기하는 사람,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 정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 경험상 이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다른 얘기지만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현재 쓰고 있는 렌즈의 초점 거리,
50mm면 50, 지금 현재 100mm면 100, 거기에 곱하기 2 정도를 해서 나오는 숫자의 셔터 스피드를 쓰시면은 실패 없이 고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mm 쓰고 있으면 100분의 1초, 100mm 쓰고 있으면 200분의 1초, 200mm 쓰고 있으면 400분의 1초에 근사한 400분의 1초가 없으면 320분의 1초, 아니면 500분의 1초, 이 정도의 셔터 스피드 쓰신다 그러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 움직임이 흐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의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주 조금씩 내려서 제일 처음에는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를 골라서 찍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감도를 줄여가면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어디까지 이 사람을 잘 찍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확실한 사진 하나는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빠른 셔터 스피드로 움직이는 사람을 먼저 고정시키고 셔터 스피드를 줄여나가면서 품질이 좋은 사진을 얻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운동 경기나 춤을 추고 있는 아티스트를 찍는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스피드는 아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고정해야 되는 곳, 아니면 거꾸로 움직임을 표현해야 되는 곳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게 아니면 조리개를 먼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셔터나 조리개를 결정을 하신 후에 따라오는 건 노출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결정한 거에 반대되는 그걸 나머지 부분, 셔터를 결정하셨으면 조리개와 감도, 거꾸로 이제 뭐 조리개를 결정하셨으면 셔터와 감도를 이용해서 적당한 노출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부터는 다 후반 작업이 가능해요. 사실 노출부터는 후반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노출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구도, 초점, 그 다음에 셔터나 조리개에 따른 결과값, 이것들은 후반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물론 살짝 흐른 거 포토샵에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초점 살짝 나간 거 포토샵에서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진을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구도와 초점과 셔터 스피드에 따른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제 심도, 이런 것들은 촬영하는 단계에서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초점이 잘 맞았는데 흔들린 거예요. 내가 찍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찍고 있다 그러면 문 실장이 움직였어요. 근데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가져갔어. 그래서 문 실장이 흘렀어요. 블러가 생긴 거죠. 모션 블러가. 이런 사진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셔터만 조금 빠르게 했으면 이런 사진이 없을 텐데 왜 낮은 셔터를 사용을 했을까? 이런 게 아쉬운 거고, 초점이 좀 안 맞았어요. 살짝 뒤쪽에 맞았어요. 이런 사진도 아쉬운 거예요. 이런 사진은 물론 작가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흔들린 사진과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도와 초점과 셔터 스피드 또는 심도, 요 네 가지는 촬영 단계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꼭 맞춰서 촬영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노출이 살짝 안 맞으면 노출 맞추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살짝 안 맞았으면 화이트 밸런스 수정하면 돼요. 이거 다 포토샵 라이트룸에서 되는 거예요.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노이즈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비보이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 내가 어두운 렌즈밖에 없어. 나의 렌즈는 f8밖에 없어. 지금 현재 200mm를 찍고 있는데 f8이야. 조리개가.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고정하고 싶어서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감도가 올라갔어. 이러면 감도를 많이 올리시면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안 되는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도가 올라간 거는 뭐 AI 디노이즈를 쓰시든지 아니면 뭐 라이트룸에 있는 뭐 노이즈 축소를 쓰시든지 포토샵에 있는 노이즈 축소를 쓰시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후반 작업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 가능한 건 밀어두시고 현재 내가 여기서 카메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신다면 굳이 이 순서를 매일매일 뭐 이렇게 적어가면서 체크해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굳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순서를 지켜서 본인만의 순서를 만드셔서 좋은 사진 찍는 사진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